우리가 현재까지는 딸은 아마도 문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과목인데요. 그죠? 이게 지금 호주제가 폐지된 지가 우리나라가 그래도 꽤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호주제는 이제 호주가 상속이 되는, 그래서 집안의 호주가 정해지고 그 호주는 장남을 중심으로 계속 상속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데 그 호주는 제사에 대한 주재자의 의무도 맡아야 되고 그 대신에 상속도 50%를 더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근데 이제 그게 90년도에 그게 바뀌면서 호주제도 그 뒤에 폐지가 됐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각 개인별로 가족관계 등록부가 각 개인별로 편제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도 꼭 장남이 승계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바뀌었지만 관행상으로는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도 이제 저희 집안의 장손이자 장남인데요. 그냥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저도 그냥 하고 있어요. 딸들이 많이 있지만 딸들은 할 수도 있지만 하면 고마운 거고 안 해도 절대 비난하지 않죠. 아니 저는 막내지만 제가 모시지만 내가 막내지만 모시면서 왜 첫째, 둘째, 셋째는 내가 모셔라고 항변해 본 적이 없어요. 첫째, 둘째, 셋째가 여의치가 않으면은 내가 모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선진적인 집안 잘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다른 집안들은 아직까지도 제도하고 지금 인식 간에 차이가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딸도 제사를 모실 수 있다, 모셔야 된다라는 인식이 제도가 바뀐 만큼 또 상속분이 동일하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 만큼 딸들의 인식이 빨리 변화가 돼야 된다. 아니 근데 저는요, 제 아내가 무남 동료예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두 분의 사후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네. 우리는 그냥 뭐 제사도 필요 없고 그냥 화장해서 그냥 처리해버려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사위는 사람 아니에요. 사위 자식인데. 사회를 못 믿는 거지. 야, 오죽 사이가 못 믿었으면 그래가지고 해먹은 게 얼마야.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끝내면 얘기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두 분께서는 무남 동료를 뒀으니까 옛날부터 그 생각으로 살아오신 거예요. 그 내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위도 부모 아닙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괜찮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내심 기뻐하시지. 내심 정말 좋아하시더라고.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 사위가 모셔도 되잖아. 문제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까지예요. 쭉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판정단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고 하면서 참 우리의 어머님들에게 있어서 친정은 의외로 가까워도 내 맘대로 갈 수 없는 곳. 정말 이게 내가 나온 이상 정말 다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 어떤 곳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돼요. 자,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 지금 계신 백인의 판정단 분 중에 기혼자 분들만 한번 판을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평균 5번 이상 친정에 가시는 분은 파란색 판. 5번을 채 못 간다 하시면은 빨간색 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기혼자분들 판 들어주세요. 미안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요. 자, 기혼자분들 판 들어주세요. 아유 다 빨개. 빨간 게 뭐야? 못 가는 거예요? 5번을 못 가시는 거예요. 잠깐만, 이게 근데 못 가는 것도 있지만 안 가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감정상해가지고, 우리 아저씨 사업할 때 돈 좀 꿔달라고 하는데 안 꿔줘서 감정상해서 안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지금 집계를 해봤더니 지금 기혼자분들이 100인 중에 65분이 계세요. 네. 파란색 판 들어주신 분이 11분이고 빨간색 판이 54분이에요. 와. 그러니까 65명 중에 54분이 1년에 5번도 친정을 못 가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잠깐 이 생각 한 번만 해봐 주시겠어요? 결혼을 해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친정에 가지 못한다. 이건 뭐 조선시대 얘기지 뭐 요즘 와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잠깐만. 이상가족 상봉도 30년이 아니라 아 몇 그러니까. 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이게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요? 네, 30년이 넘도록 친정에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분이
실제로 계십니다.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예요? 못 가신 거예요. 네, 이분을 저희가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직접 저희가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이렇게 어렵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실례지만 직접 여쭤볼게요. 실제로 친정에 지금 가지 못한 게 올해로 얼마나 되신 건가요? 올해로 한 30년 됐어요.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결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결혼한 지는 지금 32년이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32년에 네. 그 이후에 친정에 30년 동안 가지를 못하셨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딘가요? 지금 현재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친정과 시댁은 어디예요? 시댁은 저기 전라도고요. 친정은 강원도고요. 먼 것도 아닌데. 30년 동안 한 번도 못 갔다고 하셨는데 사실 강원도 하면 지금 길이 뚫려서 한 2시간 반? 2시간 반, 3시간이면 뭐 왜? 삼척까지도 가지. 왜 그동안 못 가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저희 애기 아빠가 좀 이제 가부장적인 게 있어가지고 여자는 출가에는 이제 친정애를 자주 가면은 안 된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어딨어. 예, 처음서부터 친정애는 잘 못 가게 했거든요. 말도 안 돼.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쌓여서 친정애를 이제 못 가게 됐어요. 남편이 혹시 상투 틀고 계신 분이에요? 그건 아닌데 근데 그렇다면은요, 친정애를 못 가셨다면 반대로 시댁은 얼마나 자주 가셨는지, 또 가셨다면 어떻게 하고 오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이제 남편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조카만 둘 놔두고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카들을 저희 남편이 자식적으로 좀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집애를 이제 자주 갔고 그 제사도 종갓집이라고 해가지고 제사도 좀 많고 그 거의 이제 그 시집에 가서 이제 살다시피 했어요 이제. 친정에 가시는 것 말고 혹시 친정 식구들이 지금 살해자 사시는 집으로 와서라든가 이렇게 친정 가족들을 만나신 것도 없습니까? 예, 이제 제가 친정애를 못 가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번 오셨어요, 집에를. 저희 남편이 좀 일찍 들어올 줄 알았는데 12시가 넘어도 안 들어오고 남편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때 저기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처음 우리 친정엄마가 오셨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오냐 그랬더니 내가 일해야지 너의 친정엄마하고 동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일찍 들어가냐. 친정 식구들한테 이렇게 홀대하면 나도 시집에 그렇게 할 것이다. 저도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고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친정엄마가 저를 이제 혼내시더라고요. 여자는 시집을 가면 그 집 식구다. 그리고 남편을 좀 큰 사람 되게 하려면 남자가 밖에 나가서 술도 마시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지. 그 친정 식구가 왔다고 해가지고 일찍 안 돌아온다고 전화상으로 아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이러면서 저를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남편한테 친정에 가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 한 번이라도 보내주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저를 완전히 좀 무슨 시집에 그냥 그 하녀처럼 옛날에 이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저도 사람이잖아요. 강력하게 이제 한 번에 제가 이제 보따리에도 한번 싼 적이 있었죠. 네네네. 이제 나갔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정에도 못 가고 그 남편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그러면은 이제 무서웠어요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남편이 눈 한번 부릅뜬다고 무서워서 그 친정을 몇십 년씩 못 간다는 게. 그리고 이제 남편이 그 조금만 하면은 그 폭력이 있었거든요. 친정 가겠다 그랬더니 때렸나요? 제가 그래서 지금 얼굴에도 지금 이쪽에 지금 턱이 이렇게 돼서 딱딱딱 소리가 나요. 턱뼈에서 소리가 날 정도면요. 예.
주먹으로 맞은 게 아닌데 발로 찼던지 뭐. 그거 뭐 발로 차고 그런 거는 수도 없었고요. 저보고 이제 무슨 어떤 거짓말도 안 하고 어디 가지도 않았는데 어디 갔다 오냐 그래 어디 가지 않았냐.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면 변명한다고 패고 말대꾸 한다고 패고. 네 말대꾸 한다고 패고. 그리고 술을 드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폭력을 사용하시고요. 처음에는 이제 술 마시고 막 그랬는데 그게 자기 이렇게 뭐 질이 난다고 할까. 그게 이제 다 오래되다 보니까 안 마셔도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폭력을 당하실 때 어디 도움을 좀 청하시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보고자 하신 건 그런 반항을 네, 하거나 대응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그 폭력을 당할 때 도움을 청할 때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 112로 신고하는 거는 이제 생각도 안 해봤고 이제 제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아들한테 이제 아빠 엄마가 이런 거를 알면 둘이 다정한 부부인지 아는데 알면 상처가 되고 그럴까 봐요.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숨겼죠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저 그렇게 막 힘들어도 이제 어디 멍들거려도 아 어디 넘어져서 그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 그런 줄 알고 이제 그랬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 폭행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어디에 아전할 때도 없고 어디 문을 잠그고선 있는데도 문을 때려 부시고 들어와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아들한테 이제 불렀어요 아들을. 그랬더니 아들이 와서 보고 아빠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엄마도 좀 좋은 세상 살아보라고 엄마하고 이혼하고 엄마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이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아들이 하나라 내가 없으면 아들이 혼자 어떻게 살까 싶어가지고 결혼시킬 때까지 그냥 참고 살다가 아들 결혼하면 저희도 이혼하고 한번 좀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친정에 나 못 갔으니까 난 시댁에도 못 간다, 제사 때도 못 가고 명절 때도 못 간다라고 그러면은 가만히 안 있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한 몇 번 했다가 싸움을 너무 하고 이래서 이제 그 말도 하기 싫고 또 친정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친정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못 가뵀어요? 그 장례식에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갔어요. 근데 남편분은 그때는 가셨나요? 그냥 보내주지. 같이 이제 남편도 그날은 같이 갔어요. 네. 장례식날 같이 갔다가 장례식만 치르고 바로 올라왔어요. 사무실도 못 지내고. 아니 어떻게 사모제도 못 보고 오실 정도로 그거를 받아들이셨어요? 죽은 사람 더 있으면 뭐하냐고 가자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냥 올라왔어요.